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의 주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도 1순위 청약이 미달이 막 속출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단지에 어떤 분양가에 있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미달이 된 건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제 구로구에 있는 단지예요. 하나는 이제 오류동이고 하나는 이제 가리봉동에 있는데 요 두 개 단지가 좀 미분양이 난 겁니다. 뭐 전용 면적을 보면은 뭐 33제곱미터, 34제곱미터, 43, 36제곱미터 요런 아주 소형 평형 있죠. 방이 뭐 두 개 이하로 있는 요런 소형 평형만 미분양이 난 거고 그리고 뭐 또 같이 이제 미분양이 난 지역에 보면은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분양가 자체가 이미 주변의 아파트 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분양가죠. 그래서 뭐 지금처럼 부동산이 이 조정장에 진입을 했을 때 평형 자체도 선호하는 평형이 아니고 분양가 자체도 고분양가면은 뭐 당연히 미분양이 되는 거는 맞는 결과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서울에 뭐 미분양이 났으니까 주택 가격이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들이 어떤 분양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미분양이 났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어떤 뭐 상승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양 물건이 나오면은 뭐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또 다른 기사인데요. 국토부에서 GTX 추진단 부서로 확대 신설하고요. 24년 적기 개통 노력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 GTX와 관련된 내용인데 GTX A 노선에 이제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뭐 24년 적기 개통과 안전 시공 방향을 논의했다. 뭐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GTX 전담 조직으로 GTX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왔냐라고 하면은 지난 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일명 이제 816 부동산 대책인데 이 제목이 이거였죠.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입니다. 이게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핵심이 되는 거는 1번, 2번이라고 봐요. 1번에는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GTX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GTX A 노선을 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뭐 B하고 C는 약간 퀘스천인 것 같고요. 이건 너무 먼 미래 얘기다 보니까 좀 논외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24년 중 수립한다라고 하죠. 요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22년 하반기나 늦어도 23년 상반기에는 마스터 플랜 계획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이거를 생뚱맞게 24년 중에 수립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거고요. 여튼 처음 말씀드렸던 이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조금 앞당겨질 수 있으니까 내가 뭐 거주하고 투자 혹은 뭐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GTX A 노선 인근의 지역을 좀 살펴보시는 게 저는 뭐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뭐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게 지금 마스터 플랜이 늦어진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1기 신도시 실망 매물 열흘 만에 700개 쏟아졌다. 집값 하락세도 계속되고 있다.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는 건데 뭐 실적으로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죠. 이 816 대책 딱 이후부터 이 마스터 플랜이 늦어진다라고 하니까 실망 매물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 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요 성남시, 분당구, 뭐 일산, 삼본, 부천, 안양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더라도요 이렇게 소폭 좀 늘어났어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1기 신도시는 재건축 지역이잖아요. 단순한 그런 뭐 개별 단지를 또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재건축을 해야 되다 보니 뭐 단기간 안에 여기에 뭐 시세가 오를 거다. 그리고 뭐 단기간 안에도 개발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온다. 이런 거는 사실 좋은 방향성이 아니라고 봐요. 좀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지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이제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입지는 충분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산동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중반 직장인 남성이고요. 현재 무주택자이고 회사 인근 단지를 딱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산 센트럴 프루지오 시티에 전세로 거주 중에 있다. 여기가 이제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어가지고 거주와 투자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매매가 전세가가 거의 같나 봐요. 1억 4천인데 요런 이제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원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를 막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도 꽤 계시는데, 의견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최근에 1인 가구가 많아져가지고, 이런 원룸 오피스텔의 수요도 많고, 1000에서 2000 정도라도 시세가 오르면은 투자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용자금은 현금이 5천 정도 있고, 최대 매매가 가능한 주택은 2억 정도대, 담보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재개발도 관심은 있는데, 이제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산 센트럴 프루지오 여기는요, 거주하고 투자, 특히 이제 투자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 물론 생각하시는 것처럼, 갭이 거의 없죠. 갭이 없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조금 들어와가지고, 일부 실수요도 좀 들어오겠죠. 그래서 매매가를 1000에서 2000, 2000에서 3000 정도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그 정도의 자금이 1억 4천을 어떻게 보면 총 자산을 투입을 하는 건데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단지를 내가 매도를 하려고 할 때 매도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추천드리지 않고 재개발에도 관심이 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축액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축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기는, 자산가가 되기는 어렵다 보니, 조금 더 자산을 좀 많이 불릴 수 있는 시세 차익 쪽으로 저는 추천을 드릴 겁니다. 즉, 재개발이죠. 근데 재개발인데, 거의 이제 확정이 되어 있고, 확정 발표가 되어 있고,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을 내가 거주하고 투자로 본다. 근데 게다가 가격대도 한 2억대예요. 충분히 이런 선택지 후자로 하시는 게 저는 자산을 좀 더 빨리 부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직장이 지금 가산동이기 때문에 가산동 인근을 보신 거고요. 지금도 여기에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산 센트럴 프루지오 시티인데 요 단지가 보니까 매매가가 1억 4천이에요. 1억 4천에서 1억 5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전세가를 보더라도 1억 4천이니까 사실 갭이 거의 없죠. 그래서 여기는 거주하고 투자로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를 매수를 반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 2천 오르는 거는 인플레이션 해지도 되지 않는 것이고, 향후에 내가 여기를 매도하려고 했을 때도 매도가 원하는 시기에 매도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래쪽에 좀 내려와 보시면 가산동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가산동 아래가 이제 독산역이 있고요. 그 아래가 금천구청역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리고 바로 앞쪽 라인이 신안산선이 이렇게 들어서죠. 교통에 대한 호재도 품고 있습니다. 시흥 사거리역,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독산역이 들어오는 지역에 바로 오른쪽에 보면 시흥 4동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시흥 4동을 한번 가보시면은, 요 지역이 이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요 8번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일단은 자금 자체가 넉넉하지 않고요. 그리고 직장 위치가 가산동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8번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1번이나 2번이나 3번 요런 지역들이 더 좋은 지역들이죠. 면목동도 좋지만은 여긴 너무 멀고, 그렇죠. 현재 직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8번을 보셨으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리산정 기준일까지 고시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여기인데, 거리산정 기준일이 21년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점 이전에 신축이 된 거를 거래하는 거는 내가 이제 입주권을 받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거주까지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날짜도 22년 8월 31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니까 이 기간에는 내가 이제 거주 목적으로 여기를 매수하셔야지만 허가가 나오는 구역이고요. 지금처럼 내가 거주하고 투자로 본다라고 하면은 좋은 투자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만 거주를 하시면 되겠죠. 뭐 계속 거주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살아보시고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네. 그래서 지형 고시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 내를 내가 물건을 보시고 매수를 하시면은 되는 거고요. 제 가격대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 지하 1층은 좀 거주가 어려울 테니까 뭐 1층하고 2층을 보면은 뭐 2억 3천에서 2억 4천 정도의 시세를 합니다. 뭐 공시가도 1억 이하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보시는 게 더 이런 소형의 오피스텔을 가는 것보다는 무조건 우선됩니다. 주변에 한번 시세를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요 시흥사동인데 요 바로 앞쪽이 롯데캐슬이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금천구청역 인근에 요 시세를 보면은 9억에서 한 10억까지도 합니다. 25평 시세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흥사동도 뭐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뭐 추가 부담금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5억 내외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원래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나 1,000만 원, 2,000만 원만 오르면 좋겠다라고 하셨지만은 이런 재개발 투자는 사실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 투자니까 지금처럼 이제 사회초년생 분이 자산을 좀 빨리 불릴 수 있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요런 방향성을 좀 더 우선해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뭐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이 뭐 미달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일부 분양가 상한제 미정용 단지 그리고 분양가도 높고 뭐 소형 평형에 국한된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GTX A 노선은 8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개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계획보다는 보통 교통은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뭐 의지치가 반영이 됐다 보니 이 GTX A 노선 역세권 급급매는 한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아파트라던가 요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 이런 지역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 정책 관련 뭐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데 일기 신도시 테마 자체는요 이제 재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당연히 접근을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30대 중반에 가산동에서 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분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뭐 한 1억 5천 정도로 가산 원룸 오피스텔을 거주하고 투자로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 여기를 좀 매수 반대를 드리고요. 인근 아래쪽 지역에 보면은 시흥 4동에 재개발이 발표가 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의 빌라를 꼭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인근 지역을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 구역 내의 빌라를 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거주하고 투자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높은 시세 차익까지도 예상이 되는 구역입니다. 이 적어도 이런 원룸 오피스텔보다는 우선시 하셔야지 내가 좀 자산이 좀 빠르게 쌓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